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영어 독해 잘하고 싶죠? 1분에 300단어 이상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막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싶지 않죠. 답답하죠, 솔직히. 근데 이 모든 건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육체미하는 사람들 막 근육이 엄청나요. 그거 뭐 1, 2년 해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소 3년, 5년 막 이렇게 해서 근육이 막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영어라는 것은 근육을, 우리 육체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켜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를 단련시켜서 뇌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육을 키우듯이 뇌의 영어 영역을 점점점 살찌우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양 보충을 많이 해가지고서 막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 육체미하는 사람들 보면 막 계란 뭐 어마어마한 그 프로테인 같은 거 먹잖아요. 그거와도 같이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학문보다는 운동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하는 거 매일 중요합니다. 매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매일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Setting the routine.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Commitment.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문학을 공부하거나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 번역 뭐 대학원을 가가지고 통역 번역 그런 데가 있죠. 왜 통역 대학원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처럼 막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통역가가 되고 막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 정치적인 쪽에서 일하는 그 통역가들 보면 뭐 대통령을 통역하고 뭐 정상회담을 통역하고 하는 사람들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번 통역하려면요. 최소 3개월 이상 합숙하면서 과거의 모든 자료를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 다 뽑아서 서로 연습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영어 너무 잘해,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죠. 안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영어 교육이라는 거는요. 내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는 솔직히 이걸 운동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가 그 육체미 선수들 보면 뭐 3년, 5년, 막 10년씩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그 불법적인 약 같은 거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있더라고. 그죠? 뭐 미국에 누가 그 스테로이드 마약 먹고 한 거 맞아 했는데 얘가 증명해 줬잖아요. 나 누군지 몰라, 솔직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근육 멋있잖아요. 그거 몇 년, 거의 5년, 10년씩 매일같이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뭐냐면 근육을 키우듯이 뇌를 키우는 거예요.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을 살찌우고 키우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Setting your routine and commitment. 노력 그리고 주기적인 연습이에요. 매일 조금씩 10분도 괜찮고 15분도 괜찮고 매일 발음 연습하고 읽기 연습하고 독해 연습하고 하면서 이걸 생활화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독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데 미국 사람은 육가원칙 외에는 없어요. 진짜로. 진짜 육가원칙 외에는
어떻게 뭐 다른 언어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육가 원칙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공부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두 개로 나눠요. 동사 제가 쓸게요. 얼어 죽었다 소리 아니에요. 겨울에 동사했다. 동사는 뭐냐면 액션이에요. 액션 파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다 가장 쉽게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 verb, noun, adjective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action part, 그 다음에 이제 명사는 이렇게 naming part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전문 용어를 공부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동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동사 두 가지가 바로 뭘 결정하냐면 바로 육가 원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육가 원칙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5W plus H 그럼 6개가 됐죠. 이거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독해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나라 문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자동사, 타동사, 뭐 타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쓰여지는 거,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오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암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요. 바로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게 돼요. 이 형식을 결정하는 게 뭐라 생각합니까? 이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것은 영어는 5개의 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독해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다 구별할 수 있으면 독해는 거의 완성이 됐다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동사예요.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문장의 형식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 구조 먼저 이해해야겠죠. 자, 우리 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 막 영어 글자만 보면 막 현기증이 나죠. SMOV 이게 도대체 뭐야? S는 왜 S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영어로 subje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영어의 약자 S를 갖다 놓은 거예요. M이라는 건 뭐냐면 modifier라고 그래요. modifier라는 얘기는 그냥 modify, 묘사하고 꾸며준다 해서 M자를 갖다 붙인 거고요. O는 object이라고 그래요. object, 목적어예요. 또 object 그러면 이제 사물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사물이라는 말도 object이라고 하고 object, 목적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O자를 갖다 붙인 거고 V는 verb라고 그래요. verb. 동사 그래서 V자를 쓴 겁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이상하기 시작하기 저도 좀 뭐 그렇다 치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영어하고 국어하고는 똑같이 주어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은 똑같이 하는데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국어는 이렇게 묘사를 먼저 하고 목적어를 먼저 설명해요.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표현하죠. 자, 수식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사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에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전에 그 해밍웨이가 쓴 엄청나게 큰 문장 하나 설명한 적이 있죠. 이렇게 중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설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뚜렷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액션을 먼저 얘기해요. 무조건 했다. 그리고 했다 다음에 무엇을 했니? 그 다음에 왜, 어디서, 뒤에 있는 수식어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수식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더 살을 찌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하듯이 수식어라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지 가장 핵심적인 요 액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 동사를 찾아서 이 동사의 목적이 뭐냐 이것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거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앞부분에 여기에서 when, where, wh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how, who가 what and who 뭐 이런 게 있었죠. 요 네 가지가 이게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관계 부사절 그러잖아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설명해 줍니다. 주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순서가 중요치 않아요. 어디서 밥을 먹은 게 중요합니까? 언제 먹은 게 더 중요합니까? 왜 먹었는지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먹었는지가 중요합니까? 그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빨리 읽고 미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식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누가 뭐 했다예요. 했다, 액션. 왜? 액션이 나와야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행동. 그냥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행동이 보이잖아요. 이 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어는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조건 액션이 먼저 나와요. 주어 다음에 무조건 액션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ea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즉 주어는 I라고 합시다. I eat. 나는 먹었어. 그러면은 의문이 가요. 육가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육가원칙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What, who, when, where, why, how. 이게 육가원칙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는 먹어. 그러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에요. 이거는 언어예요. 언어.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이런 게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나는 먹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의문이 가는 건 뭘 먹어예요. 자, 뭘 먹었어? 런치를 먹었어? 해야지 그 다음에 언제 먹었니? 어디서 먹었니? 왜 먹었는데 너 어떻게 먹었어? 뭘로 먹었어? 누구하고 먹었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what을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는 원주민이나 육가원칙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인종으로 나누는 거는 잘못된 거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같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말하고 당나귀하고 새끼를 낳으면 노새를 낳는데 노새는 불임이잖아요. 새끼를 못 낳잖아요. 이렇게 종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흑인, 백인, 우리 황인종이라고 하는데 황인종 나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간은 다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90% 이상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의사소통이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국제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이 통하니까. 나 먹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왜 먹었니? 무엇을 먹었니? 누구하고 먹었니? 뭘 먹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다 똑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나는 먹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상대방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뭘 먹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먹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사 다음에 what이나 who를 물어볼 수 있는 동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 다른 게 다른 게 필요하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타인 그러잖아요. 남, 다른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 what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답이 목적어예요. 이 lunch라는 것이 바로 목적어예요. 이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쓰고 이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타동사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동사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이제 이 자동사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live라고 그랬어요. live. 나 살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이누이트나 거의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럴 거예요. 너 뭘 살아?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살아?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살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1순위로 물어보게 되는 동사들을 갖다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사는 자동사를 먼저 해결하고 위로 가서 what, who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 전치사를 쓰게 돼요. 거의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거는 다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왜 전치사가 필요할까요? 전치사는 바로 시간과 장소와 이유와 방법을 나타낼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이 부사, 요 육가원칙에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붙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아, 이건 무조건 자동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 육가원칙으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법, 이거는 거의 90% 이상 거의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는 이유,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를 분석하고 영어를 이해하는 곳에 있다고 얘기했죠. 영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있으면 speaking, listening, writing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요. 거의 writing을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의 개념이 상당히 실용적인 그 문법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저기 했는데 자, 계속해서 그냥 강의 넘어가죠.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육가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행동, 이 액션이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눠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 이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한번 문장을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육가원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가원칙을 그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할 때 그렇게 많이 설명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액션과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짝대기 쭉 만들었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육가원칙이 what과 who를 질문하게 만드는 동사는 바로 목적어로 쓰여지고 타동사로 쓰여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하고 who를 먼저 물어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치 않고, 만약에 요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면 요건 자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온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타동사 얘기했죠. 그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V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transitive verb. 이게 바로 타동사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앞 강의를 보면 제가 독해를 해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소해요. 육가원칙만 그냥 설명하고 육가원칙만 적용하고 해석을 안 해줘 버려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가 알아서 해석하게 냅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을 몇 개월 하고 1년하고 2년하고 육체미 선수가 근육을 키우는데 몇 년 걸려요. 연습하는데 이거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한두 달 해가지고 영어 잘할 수 있다? 3개월에서 영어 잘할 수 있다? 6개월이면 말이 트인다? 그거 다 멍멍멍멍 우리 집 개가 우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만시간의 그 결과는 뭐냐면 최소 만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법칙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명심하세요. 쉬운 길 없습니다. 쉽게 되는 거. 이 세상 올 때 얼마나 어렵게 왔는지 기억 안 나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 제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자꾸. 자, 주어, give, 동사, 주었어. 나는 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뭘 줄 거야? What?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what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동사는 바로 타동사라고 얘기했죠. 뭘 줄 건데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이 나오는 거예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to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누구에게 to는 무조건 에게 이렇게 됐잖아. 누구에게 줄 거야?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 give no money, 돈을 안 준다는 얘기네. 누구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바로 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에 너무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M이라고 쓸게요. 수식어라고. 형용사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 이제 한국식 문법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문 용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거는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단어예요, 단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단어 암기하기 싫은 사람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없고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단어 공부하기 싫습니다. 게으름은 만고의 적이에요. 공부의 적. 게으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루에 15분, 20분, 30분 투자하기 싫어요. 결론 뭐냐? 영어가 싫어서일까요? 아니요. 게을러서 그래요. 단어 암기 게으르면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게으르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육가원칙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는 잠갔어. 다시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는 잠갔어. 그러면 what? 뭘 잠가? 문을 잠갔어. 그리고 만들었어. what? 또 물어봐요. 그럼 what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동사,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동사들을 갖다가 바로 타동사다라고 얘기했죠. 뭘 만들어? 아, 불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장소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아, 난로에. 이해됐죠? 이걸 뭘 뒤에서부터 수식어부터 해석해서 뭘 이해하려고 합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는 compare, 비교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말했어요. 나와 상대방,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이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We compared, 2인칭, 제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So what did you compare?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get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id you compare? What do you keep saying? Compare, compare, compare. What? 이해되셨어요? 뭘 비교했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들 비교했다니까? 생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ompare는 뭐예요? 타동사죠? 말 안 해주면 상대방하고 싸움 나죠?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겠죠? 이런 게 바로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접근했어. approach, 접근했어. 뭘 접근해? What? 이렇게 물어보죠. project. approach the project. 프로젝트를 ly 붙게 되면 형용사에다가 ly 붙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ly 붙게 되면 이제 부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how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육가 원칙의 수식어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사들이 있는데 동사들만 표시를 해볼게요. 이 동사들만 봤을 때 what 아니면 who에 대한 답변이 1차적으로 필요할 때 이럴 때 이걸 갖다가 타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 타동사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thought에, thoughts, s를 붙였어요. 그죠? 이거 이상하죠? thought, 그러면 생각인데, 생각은 사물이 아닌데, 이것도 명사인데, 그럼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해서 s가 붙었을까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럼 추상명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법책에는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추상명사를 셀 수 있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로다가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너 생각이 많구나. 참 너 생각이 많아. 그러면 이건 추상명사니까 셀 수 없는 걸로 물어본 거예요. 생각이 많아. 그게 숫자로 물어본 걸까요? 제가 생각이 2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이걸 셀 수 있는 명사로 물어봤고 대답했죠. 그래서 thought 같은 경우는 너 생각이 많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추상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적어와봐. 생각이 10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생각이 10개니까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가사명사로 된 거죠. 근데 너 생각에 참 많고, 예, 저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예, 아유, 뭐. 그러면 이건 생각이 양으로서 물어보는 거. 그렇게 되면 이건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설명하냐면, 이런 문법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이런 문법은 공부하지 않아요. 왜? 수능 문제에 이런 거 나오지 않고 내신 문제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설명하는 거는 실용적인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할 때 문법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뭐 색깔을 자꾸 뭐 바꾸고 그러는데 뭐 앞에 자, 이번에는 이제 자동사 자자는 스스로 자자하고 같아요. 자신할 때 자자예요. 여기서는 보면 intransitive verb, intransitive는 타가 필요 없다. 앞에 in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가 필요 없어요. 남이 필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what, who에 대한 답변이 필요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거는 전 세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거짓말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나 왔어.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그럴 거예요. 뭘 왔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오죠. Where 이렇게 오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동사는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와요. 요 전치사는 뭘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how. 요거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when은 시간 전치사, where는 장소 전치사,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치사가 왔죠. 그러니까 제가 짝대기 하나 굽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짝대기를 한번 굴게요. 왜냐하면 he came, 그가 왔어. 왜 왔어? 어디서 왔어? 언제 왔어? 어떻게 왔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뭘 왔어? 누굴 왔어? 이거 안 물어보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바로 자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 창문으로 왔어. 근데 그 다음에 왜 왔대? 창문으로 왜 왔대? 보려고 왔대. 뭘 봐? 어디서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려고 왔대. 자, 그러니까 동사만 해결되면 나머지 육과 원칙 적용해서 자동사, 타동사를 결정하면 목적어가 필요한지 부사가 수식어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심장이 얼어버렸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의 심장이 얼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심장만 얼어버려?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나 가서 물어보세요. 그의 심장이 얼어버렸대. 그러면 웃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굳어버렸다 소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심장만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freeze, froze 이런 표현들은 바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든가. 우리가 말하는 heart 그러면은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마음이 어딨니? 라고 그러면은 가슴에 있다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도
그 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가슴에 하트 모양이 있죠.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가슴에. 우리 동양에서도 동양 철학이나 이러한 사상에서도 보면 마음은 바로 가슴에 있다. 심장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같아요. 이런 개념이. 마음이 얼었어.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마음이 얼었어. 마음이 굳었어. 마음이 얼었어. 냉정해졌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 얼었어? 말 안 되죠. 누굴 얼었어? 안 되죠. 왜 얼었어? 어떻게 얼었대? 왜 얼었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부사적 용법이 되죠. 그래서 frozen은 바로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그는 뛰었어. 전치사 왔지요. 전치사 오면은 무조건 이건 끊어줘도 돼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온다라는 거를 동사 다음에 전치사 온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사는 이런 형식으로 옵니다. 그는 뛰었어.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뛰었어? 어디로 뛰었어? 언제 뛰어갔어? 어느 쪽으로 뛰인 거야, 걔가? 이렇게 말하지. 뭘 뛰었어? 누굴 뛰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 IQ가 좀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같이 노는 거. 그 동서양이 똑같아요.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요, 상식이에요. 문법, 우리가 법 그러니까 뭐 법칙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법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 언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 무슨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뛰었어. 어디로 뛰었어? 창문 쪽으로 뛰었어. 그러니까 육가 원칙의 w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an이라는 거는 바로 자동사가 되죠.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그는 사라졌어. 그는 사라졌으면 사라진 거지. 어디로 사라졌어? 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걔 왜 사라진 거니? 뭐 겁먹었어? 어이, 쫄았나 보구나, 걔. 그냥 갔대. 이렇게 말하지. 걔 뭘 사라졌어? 누굴 사라졌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오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졌니? 어두운 밤으로 사라졌어. 이건 문학적인 표현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굵은 걸로다가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건 자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전치사는 분명히 요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came, froze, ran, disappear. 이거 다음에 what 이라고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런 걸 갖다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치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까지는 설명해 줘야지 이게 또 말이 되죠. 전치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의 규칙이 있어요. 전치사 잘 보세요. 전치사는 명사하고 같이 와야지 돼요. 그래야 이게 전치사라고 썼네. 전치사구가 됩니다. 우리가 전치사, 아니야, 요거 지워야 돼. 자꾸 전치사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지웠습니다. 전치사가 됐죠?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컴퓨터로 다 지우고 쓰고 너무 좋아요. 이 전치사구라는 것은 우리가 전치사구라고도 하고 부사구라고도 해요. 잘 보세요. 왜 부사구라고 할까요? 간단해요. 이 전치사구가 뭘 해결해 줘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부사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부사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 부사구다, 전치사구다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걸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사는 뭘까요? 이 명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안 와도 되죠.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전치사.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 전치사 구라고도 하고 다시 부사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로 해서 명사로 끝났으니까 전치사구. 근데 육가원칙에서 어디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조 용법이 되는 거예요. into the dark night 같은 경우도 바로 뭘 해결해 줬습니까? where를 해결해 줬잖아요. 부사적 용법을 해결해 줬잖아요. 부사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법적인 용어에 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 육가원칙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부터 수식어부터 해결해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쉽죠. 자, 설명하는 저도 너무 쉽다 생각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타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만 될 수 있느냐? 자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만 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다 절대적인 타동사 많지 않아요. 절대적인 자동사 많지 않아요. 타동사가 자동사도 쓰여질 수가 있어요. 요거 한 예를 들어줘 볼게요. 자,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서 타동사, 우리는 이걸 이제 ate 그러면은 2세 과거형이죠. 먹었다, lunch at noon. 자, 12시에 점심을 먹었어. 했어요. We ate what? 타동사죠. 타동사. 자, 그러면 이 조건이 해결이 됐어요. 무엇을 먹었니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는 나와 너와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인칭과 2인칭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 목적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런치를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런치라는 것을 서로 목적, 이 it에 대한 목적이 뭔지를 서로 알고 있는 이런 조건, 한정되어 있는 조건 상황 속에서는 자동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타동사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점심에 밥 먹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먹었어? 니들 둘이 같이 먹었지? 그래, 우리 같이 먹었어. 자동사로 쓰여졌죠.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엄마가 너 점심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지금 먹고 있어. 그러면 자동사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사람이 이 동사의 목적어를 서로 알고 있을 때 자동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거죠. 그럼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잘 보세요. listening 그럼 자동사죠. I am listening. 듣고 있어. 말해봐. Okay, I'm listening. Okay.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하죠. 좀 거만하게. 야, 좀 말 좀 하자. 너 이거 그러면 안 돼. Okay, I'm listening. 다시 말하면 나 듣고 있어가 아니에요. 말해봐. 뭔 소리야 이런 얘기거든요. I'm listening 동사로 끝났어요. 자동사예요. 근데 listening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에요. 뭘 듣는데 라고 할 때 자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목적어를 전치사는 분명히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전치사 구가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타동사화 시킨 거예요. 자동사를 타동사화 시킨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타동사화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가 타동사 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치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타동사 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자동사로 끝나는 것만이 문장이 완성이 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she stood up and looked around.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녀는 stood up and looked around. 주변을 살폈어. 이거 전부 다 자동사로 쓰여졌죠. stood up, 일어섰어. 그리고 looked, 어디를, 주변을. 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여졌어요. 그럼 she stood up to them, 이렇게 전치사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왔으니까 타동사가 됨으로써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stood up to them, 그럼 그들에게 맞섰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look 같은 경우는 항상 at하고 같이 보죠. look at what, look at me, look at who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what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타동사구, 그 다음에 이렇게 온다고 얘기했죠. 자동사와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준다고 했죠. 자, 어떻게 설명이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보기가 조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이에요. 요게 마지막 장.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gain이라고 있죠. gain 같은 경우는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가 사전을 요즘은 안 보죠. 전자사전으로 써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게끔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샀는데 이걸 사전도 안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한 3, 4만 원짜리 사전 두꺼운 거, 뭐 동화사전도 있고 뭐 이런 사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을 하나 준비를 해서 가끔씩 보는 게 상당한 도움이 돼요. 저도 사전만 몇 권이 돼요. 사전만. 옛날 사전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전, 뭐 문정사전 두꺼운 거, 동화사전 뭐 해가지고 요번 심판도 있고 그런 거에는 아끼지 않아요. 돈 같은 거. 여기를 보면은요. 요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오늘 수업은 끝날 겁니다. 제가 한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1시간 또 채우네요. 보는 사람 참 지겹게 만드네요. 제가 1시간 넘으면 짜증 날 텐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자, gain이라는 거는 보세요. gain 얻다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얻다 할 때 what 그러잖아요. 뭘 얻었어? 그러기 때문에 이 what에 대한 유가 원칙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식적이기 때문에 VT 앞에서 보면 VT transitive verb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타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타동사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여기는 VI가 있어요. 이건 intransitive verb.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럼 자동사를 먼저 쓰지 않고 왜 이걸 먼저 쓰지 않고 타동사를 먼저 썼냐면 바로 타동사에 대한 답변이 우선시해요. 모든 사전을 보면 타동사를 상식적으로 what, 유가원칙의 what과 who를 먼저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를 먼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게 사용되는 표현이 자동사다라고 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1번 그리고 1번 이런 걸 보면서 이 gain이라는 건 타동사로 많이 쓰여지는구나. 부분적으로 자동사로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치사 명사 온다고 얘기했죠. 동사 전치사 명사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타동사 구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해되셨어요? 여기 보면 자동사로 쓰여질 때 보세요. Patients gain daily. 매일같이, 날이 갈수록. 이건 목적어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치사 오게 되면 여기에 in이 왔죠. 그래서 건강은 무엇을 얻었다는 거야? 건강을 좋아지다라고 할 때. 자, 이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li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어요. what, live what, who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먼저 언제 살아, 어디 살아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VI부터 왔어요. VI는 이건 자동사다라는 거예요. 자동사. 자동사로 먼저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동사는 항상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전치사와 명사가 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without 전치사 다음에 moisture. 그죠? Plants cannot live without moisture. 식물들은 살 수 없어. 뭘 살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어떻게 살 수 없어? 물 없이 살 수 없어. 왜 살 수 없어? 물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사는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with 이렇게 됐죠? She lives with the Smith. 그죠? 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아요. I am living in 살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먼저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동사로 쓰여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타동사로도 쓰여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실용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사와 타동사만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육가원칙을 적용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빨리 이해하고 300단어 이상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긴 강의였지만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강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